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8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미국의 정권 이양에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가 밝혔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정권에 관계없이 미한 방위비 분담 협상과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는 7일 워싱턴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해 북한 문제 외에도 미한 동맹의 지속적인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안은 특히 미국의 정권 이양에 대한 준비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will be a chance for him at a very high level to engage and sort of coordinate and ensure that we're well set up for the transition that's underway. 네퍼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한이 보여주듯이 미국과 한국 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continued to enjoy very good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our two governments, not just in terms of high-level contacts, but also at the working level. 특히 미한 실무 그룹을 거론하며 미국과 한국 정부는 각각의 정책이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부합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상황을 피해 국제사회의 의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의 역할 지속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Our role is to continue to encourage as we can, positive relations in a way that address sensitive history issues. 네퍼 부차관보는 특히 한일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중국과 북한을 제외하곤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이는 미국 외교 정책의 최전선에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새 행정부가 이어갈 미한 동맹 현안과 관련해선 현재 사실상 논의가 멈춘 상태인 미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미국은 계속 진지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대화를 진행할 것이며 양측은 더 공평한 방위비 분담과 더 강력한 역량을 가진 동맹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에 대한 확산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모험이 될 것이라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7일 온라인 매체 1945에 공개된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 국장과의 대담에서 미국은 현재 시점에서 북한의 확산과 같은 일을 보지 않고 있다면서도 탄도미사일 분야 확산 쪽에 실질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대량 살상 무기 WMD 측면이라면 위기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서 다른 불량 국가나 불안정 지역으로 핵무기 또는 핵물질 확산이 이루어진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분명히 살펴볼 것이라면서 이 같은 상황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북한에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역량에 대해서는 매우 정교한 사이버 역량과 사이버 전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심각하게 보는 사안이라고 말하고 특히 북한을 이란과 러시아, 중국,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지목하면서 새로운 전쟁의 시대는 대부분 사이버에서 펼쳐질 것이고 또 우주에서 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이번 방안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권 이양 과정에 한반도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 논의와 함께 중국 견제를 위한 미한 동맹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북한 비핵화 협상을 담당했던 스티븐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한 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조셉 드티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차석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모두 미한 동맹 강화와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협력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비건 부장관은 이를 북한에 인지시키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기간의 미북 협상 교착 상황에서 미한 간 협력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국과 한국 모두 알고 있다는 겁니다. Work to ensure that certainly North Korea doesn't think there's any tension or doesn't succeed in seeing a wedge between the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취약할 수 있는 미국의 정권 이양 시기에 미한 간 한반도 상황 관리는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미국 정권 교체기 북한의 도발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새로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I think that it's important that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iscuss what might happen in terms of, we speculate about North Korea's, potential for a provocation. And if it happens during the transition, that really complicates. 맥스웰 연구원은 또 중국 견제의 목적도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의 조율과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안보회의체 쿼드도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헤리카 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그동안 북한과의 협상을 맡아온 비건 부장관을 격려하고 작별 인사를 전하는 데 그칠 수도 있지만 정권 이양 시기에 북한 일정을 5일이나 잡은 것은 다소 길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말미에 북한과의 마지막 대화를 시도해 보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권 교체기 도발에 나서왔던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한동안은 지금처럼 침묵을 유지하겠지만 상황은 유동적이라며 도발 가능성을 예상했습니다. Actually just did an interview with NSA Robert O'Brien, and he explained to me that North Korea really isn't under any major stress with COVID right now. His exact word is that there's no major outbreak. If Kim Jong-un starts to feel confident, it feels like he dodged a bullet with COVID-19. You can see him start doing ICBM testing.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새 대통령으로 취임하기까지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북한이 지금의 상황을 유지할 것이라면서 다음 달인 내년 초로 예정된 북한의 노동당 대회가 북한의 입장 변화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 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관련한 지적 재산권을 훔치려고 시도했다고 크리스 크랩 전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 기반시설 안보국 국장이 밝혔습니다. 크랩 전 국장은 지난 6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과 관련해 제약회사 등을 해킹 공격한 배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4개 나라를 지목했습니다. 이어 해커들의 공격은 단순히 백신 개발 업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백신의 전체 공급망에 해당된다면서 이들은 공급망의 취약점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랩 전 국장은 그러면서 백신 공급망과 백신 분배 채널, 공공보건기구 등까지 노리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이버 안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북한은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과 유포 행위를 막고 사상교양을 더 강화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국제 저명 인권 인사들이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장은 7일 VOA에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채택과 관련해 북한 정권은 외부 정보를 막을 권리가 없다며 특히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등 인권 침해를 규명한 유엔 조사위 최종 보고서를 북한 주민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헬튼 영국 상원의원도 VOA에 남북한의 움직임은 개인의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세계 인권선언 19조를 위반하는 것이며 북한의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은 북한 정권이 모든 주민에게 억압적인 단일 이데올로기를 지속해서 강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국회 외통위에서 대북전단과 물품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며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지난 4일
반사회주의 사상문화의 유입과 유포 행위를 막고 사상교양을 더 강화하는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